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째,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결국 내 시간이라는 사실을. 젊을 때는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내일이 많아 보인다 보니 남에게 시간을 조금 빼앗기는 일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게 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진다. 오늘을 살아내는 일이 더 소중해지고 이제는 누구와 시간을 쓰느냐가 내 하루의 행복과 피로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린다.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티나지 않게 조용히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대놓고 무례하지 않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 때도 많다. 그래서 더 경계하기 어렵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막상 함께하면 이유 없이 지치고 돌아서면 하루가 허무하게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불평과 걱정을 쏟아낸다. 당신이 밥을 먹고 있다 말해도 금방 끝나 하며 붙잡아두기 일수다. 시간은 금방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 금방이 끝나면 당신의 마음만 더 무거워지곤 한다. 어떤 사람은 부탁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빼앗는다. 이거 잠깐만 도와줘. 너가 더 잘하잖아. 부탁 좀 할게. 말끝은 늘 가볍지만 막상 들어주고 나면 당신만 지쳐있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당신의 일상, 당신의 컨디션, 당신의 시간을 당신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 시간은 내 것이지만 당신에게도 소중하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아니,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내가 지친 이유가 꼭 큰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사소하게 보이는 관계가 조금씩 내 시간을 잠식해 결국 마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의 마음은 단순해진다. 그 단순함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과 있어야 내 마음이 건강해진다. 반대로 시간을 갉아먹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내 마음도 같이 닳아버린다. 사람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하루의 분위기까지 달라진다. 편안한 사람과 있으면 숨이 깊어지고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진다. 하지만 시간을 훔치는 사람과 있으면 괜히 예민해지고 심장이 조여오듯 답답해지고 하루가 느리지도 즐겁지도 않게 지나간다. 노년의 지혜는 결국 내 시간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려준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용기를 내게 된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도와주기 어렵다. 지금은 나에게 필요한 시간을 갖고 싶다. 이 말 한마디가 내 남은 삶을 다시 돌려받는 첫걸음이 된다. 시간을 갉아먹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풍요를 주지 않는다. 그들의 문제는 당신이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당신의 시간을 아껴주는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아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살아보면 정말 그렇다는 걸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둘째, 은근히 비난하는 사람. 사람 관계에서 가장 뒤늦게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다. 바로 대놓고 상처 주는 사람보다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이 더 오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다.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상처를 준다는 걸 알게 되지만 은근히 비난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상대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게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지치고 삶의 활력이 사라지게 마련이다. 은근한 비난은 언제나 말투를 타고 들어온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듣다 보면 결국 결론은 하나다.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메시지가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정확히 박혀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상대는 스스로도 모르게 자신감이 흐려지고 하고 싶은 일도 움츠러들게 된다. 이런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결국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된다.
특히 은근히 비난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절대 정면으로 좋은 걸 인정하지 않는다. 칭찬을 해주는 척하지만 마지막엔 꼭 근데라는 말을 붙이게 된다. 좋긴 한데 네가 한 것 치고는, 괜찮긴 한데 나이 생각하면, 이런 말들은 칭찬처럼 포장되어 있어도 결국은 흠을 찾아내려는 말들이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된다.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은 경험을 핑계로 비난을 정당화하려 한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널 위해 하는 말인데. 하지만 이런 문장들은 결국 상대의 선택을 가로막고 삶의 속도를 통제하려는 시도일 때가 많다. 진짜 삶을 아는 사람은 조용히 지켜봐주고 응원하게 된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조심스레 기운을 북돋아 주는 법이다. 반대로 은근한 비난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의 가능성을 줄이고 선택의 폭을 좁히게 된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단순해지는 이유가 있다. 남은 시간이 소중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깎아내리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그만큼 자신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걸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된다. 젊을 땐 그래도 사람인데 하며 참아 넘겼던 말들이 어느 순간 더 크게 아프게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그런 상처는 일상 속에서 아주 느리게, 그러나 꾸준히 삶의 색을 흐리게 만든다. 은근히 비난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다.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는 존재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말은 더 깊게 스며든다. 그래서 은근한 비난을 자주 듣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길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맞나? 내가 괜히 시도한 걸까?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흔들린 마음은 결국 용기를 잃고 망설이게 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결코 이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 잘하고 있어. 네가 믿는 대로 가봐. 너라면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은 단순해 보여도 마음을 살리고 길을 열어주는 말들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결코 비난의 기운을 품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따뜻한 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은근히 비난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문제 없어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래서 오랫동안 곁에 두고도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 마음을 지치게 하는 사람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평소에 자주 듣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면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고 회복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게 된다. 그래서 조용한 비난을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보다 자신을 지켜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 곁에 있어야 삶이 더 단단해진다. 이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말과 함께 살아야 할 때다. 결국 인생은 누구의 말과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 궤도가 달라지게 된다. 은근한 비난 속에 오래 머물면 자신을 잃게 되고, 따뜻한 시선 속에 머물면 삶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을 곁에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한다. 그 선택 하나가 삶의 후반부를 더 편안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게 된다. 셋째, 늘 나만 힘들다 하며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가장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다. 바로 무슨 일이든 자기만 더 힘들다며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말은 처음엔 동정하게 되고 위로해주고 싶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들의 말은 위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에너지를 끝없이 끌어가는 방식이라는 걸. 나만 힘들다는 말은 한 번 들을 땐 공감이 되지만 매번 듣게 되면 결국 주변 사람의 삶까지 지치게 된다. 왜냐하면 그 말의 뒤에는 언제나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이해해라, 너는 나를 위해 힘을 더 써라 라는 무언의 요구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시간을 오래 함께할수록 더 분명해지게 마련이다. 상대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공통적인 말 패턴이 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 결론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누가 아파도 나는 더 아팠어. 누가 힘들어도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어. 심지어 좋은 일이 생겨도 나는 그런 행운 없었어. 말끝마다 비교가 붙고 비교할 때마다 자신이 항상 더 큰 고통의 중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기쁨도 슬픔도 편하게 나누기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사람의 곁에 오래 머물게 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일상의 여유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고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도와줘도 감사보다는 계속된 하소연이 돌아온다. 이런 관계는 어느 순간 부담이 되고 나의 삶까지 흐릿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돌볼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시간이 계속 빼앗기게 된다. 더욱 문제는 이런 유형은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항상 상처받는 쪽은 자기라고 믿고 세상 누구보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의 기운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에게 나도 힘들다고 말해도 그들은 진심으로 듣지 않는다. 오히려 너는 나처럼 힘든 적이 없다며 다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뿐이다. 결국 대화는 늘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된다. 상대는 말하지만 나는 들어야만 하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는 점점 깊어지게 마련이다. 나이가 들면 인생의 후반부는 시간을 아껴야 하는 시기가 된다. 내 에너지, 내 마음, 내 하루가 더 소중해진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시간이 그대로 잃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점점 더 크게 실감하게 된다. 젊을 땐 그래도 사람인데 하고 넘어갔던 관계도 나이가 들면 이 관계는 내 삶을 갉아먹는다는 걸 깊이 느끼게 된다. 이건 단순히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지키는 자연스러운 깨달음이다. 살다 보면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것은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그리고 반드시 자신만 가장 큰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내 감정은 점점 밀려나고 내 고민은 말할 틈이 없어지며 결국 나는 그 사람의 감정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 역할은 어느 누구에게도 건강하지 않다. 반대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르다. 그들은 자신의 힘듦을 이야기하더라도 상대의 감정도 함께 바라보게 되고 대화에 여백이 생기고 함께 있음이 편안해진다.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피부로 느끼게 된다. 결국 인생 후반에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그게 냉정해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쓰고 싶어서다. 나만 힘들다는 말에 갇혀 사는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나조차도 삶의 무게에 눌리게 된다. 하지만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기운을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이가 들어도 삶의 온기가 유지된다. 그래서 말이다.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보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을 곁에 둬야 한다. 그게 결국 나를 살리고 내 남은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길이 된다. 넷째, 말없이 이용만 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진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겉으론 말이 부드럽고 행동도 정중해 보이는데 막상 돌아보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겉만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오래 흐르면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닿게 된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쓰고 싶어서 온 거였구나.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뚜렷하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고 내일은 관심도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 뒤엔 늘 뭔가 부탁이 따라온다.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혹시 이것 좀 빌려줄 수 있어?
잠깐만 이것 좀 맡아줄래? 말투는 부드럽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고민도 망설임도 없는 습관적 요구다. 상대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 중요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은 늘 빨려 들어가고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관계는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 사람끼리 부탁할 수도 있지.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며 지나간다. 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내가 힘들 때는 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은 나에게 너무 쉽게 다가와 요구한다는 것을, 관계가 서로를 향하지 않고 일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없이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고마워.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너도 힘들지 않았어? 너는 어떤지? 내 삶은 어떤지? 이런 말이 없다. 그저 원하는 것만 얻고 나면 바람 빠지듯 조용해진다. 그리고 필요할 때가 되면 다시 슬며시 찾아오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또 다른 부탁을 자연스럽게 꺼내놓는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들에게 미안함이라는 감정은 없다. 자신은 정당하게 관계를 나누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죄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다. 이런 사람의 곁에 오래 머물면 나 스스로도 조금씩 지쳐간다. 도와주는 건 괜찮다. 주고 나누는 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도와주고 나면 공허하고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매번 빠져나가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관계. 그 관계는 유지할수록 나를 닳게 만든다.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된다. 관계는 정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걸.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가야 관계가 깊어지는데 한쪽만 계속 빼앗고 한쪽만 계속 내줘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소모가 된다. 그 소모는 처음에는 작지만 오래 갈수록 깊은 피로가 남는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 그 피로를 깨닫는 순간 이미 관계는 기울어 있다. 이용하는 사람의 말은 다정해도 속은 비어 있다. 진심과 온기가 없어. 마치 손끝으로 잡으면 흩어지는 먼지처럼 공허하다.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내 삶은 묘하게 무거워지고 내 시간은 조용히 잘려나간다. 반대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 한마디에도 온도가 느껴지고 서로의 삶이 조금씩 환해진다. 이 차이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 된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된다. 이 사람은 나에게 정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내 정을 가져가는 사람이다. 이 말은 결코 비난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는 늦은 배움이자 깊은 배움이다. 인생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마음을 빼앗는 관계보다 마음을 살리는 관계를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이 결국 내 하루를 살린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아끼는 사람,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더 따뜻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선택은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 다섯째, 끝까지 변하지 않는 부정적인 사람. 나이가 들수록 절실하게 느끼는 게 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하고 특히 평생 부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끝까지 부정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걸.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오래 머물수록 내 마음의 평온이 조금씩 갉아먹힌다는 걸 조용히 깨닫게 된다. 이런 사람의 말투는 늘 비슷하다. 안 될 거야. 그게 뭐 의미가 있어. 해봤자 소용없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먼저 떠오르는 건 불평과 불만이고 먼저 꺼내는 말은 절망과 회의다. 처음에는 그냥 성격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어둠에 젖어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된다. 부정적인 사람은 주변의 기쁨을 잘 보지 못한다. 누가 잘 되는 걸 봐도 저러다 말겠지. 겉만 번지르르한 거야. 이렇게 폄하하는 데 익숙하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늘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나쁘게 해석하는 습관이 자리 잡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 다가와도 그들은 먼저 실패를 걱정하고 행복한 일이 생겨도 그 안에서 불행의 단서를 찾는다. 문제는 그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 어둠은 조용히 주변을 덮는다는 데 있다. 옆에 있는 사람의 기쁨도, 의욕도, 힘도 천천히 빨아들이듯 사라지게 만든다. 함께 있다 보면 별일 없는 날에도 마음이 무겁고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져 있다. 그게 부정적인 사람의 기운이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지치게 하기도 한다. 특히 나이가 들면 꿈을 크게 꾸지 않아도 좋고 뭔가 대단한 성공을 바라지 않아도 된다. 그저 조용히 살면서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하루, 마음 다치지 않는 몇 줄의 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옆에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이 작은 행복마저 흔들린다. 내가 마음 편히 웃는 순간에도 그들은 틈을 찾아 부정적 해석을 끼워 넣는다. 웃음 뒤에 걱정을, 기쁨 뒤에 불안을 붙여 넣는 사람들. 그들과 있으면 삶이 자꾸 어두운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더 깊이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스스로도 힘들게 살아온 경우가 많다. 삶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 희망을 믿을 힘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를 내가 대신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무거워져야 하는 건 아니다. 사람마다 지고 가야 할 짐이 다르다. 상처가 큰 사람의 짐까지 내가 얹어 들고 갈 이유는 없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걸 깨닫게 된다. 저 사람은 변하려는 마음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따뜻하게 대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줘도 결국 똑같은 말로 돌아오는구나. 이 깨달음은 처음엔 씁쓸하지만 결국 나를 지켜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노년의 삶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한다고 해서 내가 냉정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내 남은 날들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지키려는 마음의 표현이다. 내 하루가 편안해지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결국 내 삶을 지켜주는 길이 된다. 결국 삶은 이렇게 말해준다.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지혜를 깨닫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깨닫고 나면 확실히 알게 된다. 내가 남은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삶의 온도를 바꾼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온도가 내 평온을 결정한다는 것을 살아보면 결국 이런 생각에 닿게 된다. 사람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한다는 걸. 어떤 사람은 내 하루를 무겁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같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 시간을 존중해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며 내 삶의 온도를 지켜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100명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다. 반대로 나를 지치게 하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내 삶을 갉아먹는 사람에게서 조용히 거리를 두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현명한 선택이다.